요즘에 가장 핫한 부분이 바로 이 사무소 명칭 이 부분이 됩니다. 방문가 클래스. 사무소 명칭을 정리할 때는 먼저 개업공회사는 사무소 명칭에 일정한 용어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, 개업공회사가 아닌 사람은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회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. 개업공회사는 사무소 명칭으로 둘 중에 하나의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, 첫 번째 공인인증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, 둘 중에 하나의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,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개업공회사의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됩니다.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, 분사무소는 어떻게 책임자 성명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 분사무소 이렇게 해놓고 대표자 성명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겁니다. 또한 중개인이라는 사람은 공인인증사 자격증이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인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인증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역으로 접근하면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겠죠. 또한 개업공회사가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, 광고를 할 때는 개업공회사에 관한 사항과 인터넷을 통해서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광고를 할 때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, 요거를 이제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, 개업공회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무소 명칭, 그 다음에 소재지, 연락처 및 등록번호, 그 다음에 개업공회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되고, 누구를 명시해서는 안 된다. 중개보조원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. 그러면 소속공회사는 명시하면 된다, 안 된다? 된다. 그런데 명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. 그래서 소속공회사는 명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. 중개보조원은 명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인터넷을 통해서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광고를 할 때는 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,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매수 의뢰인이나 또는 임차 의뢰인이 이 광고를 보고서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들을 명시를 해준다,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.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죠.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, 토지인 경우에 지목은 어떻게 되는지, 거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,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궁금하니까 명시를 해줘야 되고,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는 방향 궁금하죠. 그 다음에 건축 연도, 그래서 사용승인, 사용검사, 준공검사, 준공인가를 받은 날,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건축물의 총 층수,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? 방의 개수, 욕실의 개수, 그 다음에 관리비, 주차 대수, 전부 다 궁금하죠.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명시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광고를 할 때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. 그래서 개업공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이 중개를 한다든가,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광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전부 다 공인인증사 법령 위반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개업공회사가 이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되는 것이고, 허위 광고를 했을 때는 요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간판 철거. 간판 철거는 영영 그만둘 때는 철거를 하는데 잠시 쉴 때는 철거하지 않는다. 영영 쉬는 게 뭡니까? 영영 쉬는 거는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영영 쉬고, 그 다음에 폐업을 했을 때도 영영 쉬고,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도 영영 쉬는 거죠.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잠시 쉬는 게 뭐가 있습니까? 휴업, 그 다음에 업무정지. 그러니까 이 휴업이라든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간판 철거하지 않는다,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, 그 다음에 개업공회사가 아닌 자는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회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고,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,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여기에 위반했을 때는 어떤 사유? 1년이 징역이나 1,000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 특히 개업공회사가 아닌 자가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, 광고를 했을 때 요거를 신고하면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도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개업공회사와 개업공회사가 아닌 자, 요거를 이제 분리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실제 시험에서 혼동하지 않고 이거를 잘 찾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업공회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상물의 표시, 광고를 하는 때에는 개업공회사에 관한 사항과, 그러니까 표시해야 되는 게 개업공회사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, 일정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. 다음 중 명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찾으라는 얘기입니다. 중개사무소 명칭, 소지지, 연락처 및 등록번호. 특히 이번에 이제 그 등록번호가 새로 첨가된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개업공회사의 성명 명시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중개상물의 가격 명시해야 되겠죠.
가격은 명시하는데 뭐는 명시하면 안 된다. 소유자. 그러니까 중개상물의 소유자. 이게 소유자가 홍길동인지 아니면은 김길동인지 이게 이 부동산을 사는데 영향이 있다 없다? 없다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자를 명시할 필요 없는 겁니다. 나는 홍길동 부동산만 살 거고 그 다음에 김길동 부동산은 안 사겠다.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소유자가 명시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X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중개상물의 종류 명시해야 되고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방향, 그 다음에 방해 개수, 입주 가능일, 그 다음에 주차 대수, 관리비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명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답이 3번. 그러니까 가격은 해당되는데 소유자가 들어가서 X가 되는 겁니다.